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쩌면 병원이 당신에게 결코 먼저 말해주지 않을, 그러나 당신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는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서울의 어느 대학병원, 소독약 냄새가 차갑게 가라앉은 진료실에서 저는 매일같이 기적과 비극을 동시에 목격합니다. 제 이름은 김도윤입니다. 재활의학이라는 분야에 몸담으며 저는 사람의 몸이 얼마나 정교한지, 동시에 얼마나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껴왔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 잠시만 하던 일을 멈추고 저와 함께 아주 간단한 실험 하나를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앉아 계신 그 의자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워보십시오. 자, 일어나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을 가만히 복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두 다리는 대지를 향해 뿌리를 내린 고목처럼 단단하고 흔들림 없이 몸을 지탱했습니까? 아니면 아주 미세하게나마 몸이 좌우로 휘청하거나 중심을 잡기 위해 상체를 앞뒤로 흔들지는 않았나요? 많은 분이 이 찰나의 흔들림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당연한 거 아니야?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야 라며 가볍게 치부하고 넘겨버리곤 하죠. 하지만 재활의학을 전공한 제 눈에 그 0.1초의 휘청거림은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남은 인생이 자유로운 두 발로 향할 것인지 아니면 차가운 휠체어 위로 던져질 것인지를 가르는 잔혹한 생사선 생스센입니다. 한쪽 선 위에는 사랑하는 이들과 산책을 하고 스스로 장을 보러 다니며 지극히 평범하지만 고귀한 일상을 누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 너머 반대편에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절망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제 진료실을 찾은 박노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려야겠군요. 올해 65이 되신 그는 누구보다 건강에 자신감이 넘치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남산 산책로를 5km씩 달렸고 동년배들 사이에서는 강철 체력이라 불리며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분이었죠. 그런 그가 지금은 병상에 누워 천장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극은 너무나도 사소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날 아침, 샤워를 마치고 수건을 집으려 몸을 살짝 돌린 그 순간이었습니다. 욕실 바닥의 물기에 발이 아주 살짝 미끄러졌고 그는 속수무책으로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고관절 골절, 5km를 거뜬히 달리던 그 튼튼한 근육도, 수십 년간 쌓아온 건강에 대한 자부심도 중력의 법칙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속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텔레비전과 잡지, 수많은 헬스클럽에서는 근육을 키우고 더 빨리 달리고 더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것만이 건강의 척도인 양 떠들어댑니다. 물론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1,0배는 더 중요하면서도 우리 몸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능력이 따로 있습니다. 병원은 이 능력을 당신에게 능동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는 허무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이 훈련법이 너무나 단순해서 병원 입장에서 큰 돈을 받기가 민망할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고가의 장비도 화려한 헬스장 회원권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루 8분의 시간만 투자하면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8분이 당신이 80세, 90세가 되었을 때도 스스로 신발끈을 묶고 시장 바구니를 들고 동네를 누빌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만약 당신이 40살을 넘겼다면, 그리고 당신의 부모님이 60을 넘기셨다면 이제는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제게 묻습니다. 김 박사, 그저 한 번 넘어진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까지 큰일인가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수많은 어르신이 낙상 사고로 다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낙상으로 고관절 골절을 입어 침대에 눕게 된 노인 중 약 20%에서 30%가 1년 이내에 세상을 떠난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넘어져서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 그 자체보다 무서운 것은 그 후에 찾아오는 연쇄적인 합병증입니다. 고관절이 부러져 움직이지 못하고 침대에만 누워있게 되면 폐에 물이 차며 감염이 일어나고 다리 혈관에 혈전이 생겨 심장과 뇌를 공격합니다.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신체의 장기들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소리 없이 파괴됩니다. 가장 두려운 점은 이 모든 재앙이 아무런 징후 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 노인님처럼 전날까지만 해도 5km를 달리던 활기찬 사람이 다음날 병원, 응급실 차가운 침대 위에 누워있게 되는 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도대체 문제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무력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우리가 지금까지 철저히 무시해온, 하지만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능력인 동태평형 다이나믹 밸런스에 숨어 있습니다. 평형이란 무엇일까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를 상상해 보십시오. 바람 한 점 없이 잔잔한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 위에서는 누구나 똑바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태평형입니다. 하지만 거친 파도가 몰아치고 사나운 바람이 배를 흔드는 망망대해 위에서도 당신은 흔들림 없이 서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짜 실력, 즉 동태평형의 힘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이와 같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울퉁불퉁한 보도블록을 걷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볼 때, 혹은 누군가와 부딪혔을 때 몸을 즉각적으로 바로 잡아주는 능력, 그것이 바로 당신의 수명을 결정짓는 진짜 균형 감각입니다. 저는 30년 전 공원에서 보았던 한 태극기 노스승님의 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80이 넘은 고령이었지만 비가 내려 미끄러운 바닥 위를 걷는 그의 발걸음은 마치 대지에 뿌리를 내린 듯 견고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레 그 비결을 물었을 때 스승님은 허어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양반, 내가 잘 걷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스스로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을 뿐이라네. 그것이 바로 동태평형의 힘이었습니다. 우리 몸이 중력과 외부의 충격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통제하는 능력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의지해 이 균형을 유지하는 걸까요? 우리 몸 안에는 세 가지 정교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신경계통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통신망입니다. 이것은 마치 도시 전체를 촘촘하게 연결하고 있는 거미줄 같은 전선들과 같아서 뇌에서 내린 명령을 단 0.1초의 오차도 없이 온몸의 근육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뇌가 서라고 명령하면 그 신호는 신경을 타고 내려가 근육을 수축시키고 그제야 우리는 비로소 대지 위에 온전하게 발을 딛고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서글프게도 이 정교한 통신망은 우리가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30살 무렵부터 소리 없이 노화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낡은 가옥의 전선처럼 피복이 벗겨지고 신호가 흐릿해지는 것입니다. 길을 건너려는데 갑자기 달려드는 자동차를 발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머리로는 분명히 피해야 해 라고 비명을 지르지만 다리는 평소보다 반 박자 늦게 반응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단순히 기력이 쇠해서가 아닙니다. 당신 몸속의 신경 전도 속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신체가 보내는 절박한 신호인 셈입니다. 일전에 저를 찾아왔던 58살의 유 선생님이 기억납니다. 그는 평소 다리가 제멋대로 노는 것 같다며 마치 자신의 몸이 타인의 것처럼 느껴진다고 토로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그의 신경 반응 시간은 정상인보다 2배나 느려져 있었습니다. 원인은 역설적이게도 그의 성실함에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헬스장 러닝머신 위를 걸었지만 기계가 만들어준 평탄한 길 위에서 뇌와 신경은 아무런 긴장감을 느끼지 못했고 결국 깊은 잠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신경계통이 게을러진 것이지요. 하지만 동태평형 훈련은 다릅니다. 단 한 발로 서서 몸을 미세하게 흔드는 순간 뇌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납니다. 발목, 종아리,
허벅지의 모든 근육이 협력하도록 쉴 새 없이 명령을 내리며 잠들었던 신경계통을 거칠게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귓속 깊은 곳에 숨겨진 전정계통에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항공기나 정밀 로봇에 들어가는 자이로스코프처럼 우리 몸의 기울기를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머리가 바른지, 삐딱한지, 위로 향하는지, 아래로 향하는지를 대뇌에 실시간으로 보고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세상이 빙글빙글 돌거나 눈앞이 캄캄해지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많은 분이 혈압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귓속에 이 작은 평형 장치가 녹슬고 오염되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65의 왕 선생님은 아침마다 일어날 때 느끼는 극심한 현기증 때문에 전국에 유명하다는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항상 정상이었지만 그의 고통은 실제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약 처방 대신 눈 감고 외발서기를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10초도 버티지 못하고 쓰러질 듯 휘청거렸지만 3개월이 지난 후 그는 현기증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 우리 몸은 시각이라는 거대한 정보원을 잃게 되고 오로지 전정계통만이 홀로 균형을 잡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쓰면 쓸수록 강해지는 생명력의 원리가 그의 귓속에서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근육 제어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육은 우리가 흔히 헬스장에서 단련하는 커다란 허벅지 근육이 아닙니다. 발목 주변, 발바닥 밑, 그리고 종아리 깊숙한 곳에 숨겨진 수천 개의 미세한 속근육들을 의미합니다. 이 작은 근육들은 마치 거대한 고목을 지탱하는 실뿌리처럼 지면을 움켜쥐고 우리 몸을 고정합니다. 한때 몸매가 조각 같았던 35살의 헬스 트레이너가 제 진료실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100kg이 넘는 바벨을 거뜬히 들어올리는 장사였지만 놀랍게도 외발로 서서 30초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약한 균형 감각에 큰 충격을 받았지요.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당신이 단련한 것은 단순히 물건을 들어 올리는 힘이지 당신의 몸을 세밀하게 조종하는 통제력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드는 능력과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은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그것은 마치 슈퍼카의 엔진을 가졌다고 해서 급커브기를 완벽하게 회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평형 훈련은 바로 이 작은 근육들과 미세한 반사작용들을 깨우는 과정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 작은 세포들이야말로 우리가 노년에 접어들었을 때 지팡이 없이도 당당하게 직립보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미 유럽의 노화생물학 연구소에서는 5억 명이 넘는 노인을 대상으로 수년간 추적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평형 훈련을 꾸준히 지속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무려 27%나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옷을 입고 화장실에 가고 산책을 즐길 수 있는 독립적인 삶의 시간이 그만큼 늘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겐 이미 훌륭한 유산이 있습니다. 태극권이나 기공, 그리고 조상들이 즐겼던 수많은 민속놀이 속에는 정교한 평형 훈련의 원리가 녹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즘 사람들은 그 가치를 잊고 살아갑니다. 젊은이들은 너무 느리다며 외면하고 어르신들은 너무 어렵다며 포기하곤 하지요. 하지만 거창한 권법을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하루 10분, 몇 가지 동작만으로도 당신의 신경과 근육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근육의 크기에만 집착한 나머지 움직임 속에서 안정을 유지하는 동태적인 평화를 잊어버렸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지금 건강하다고 자부하십니까? 나중으로 미뤄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음 장에서는 왜 우리가 지금 당장 이 훈련을 시작해야만 하는지, 우리 몸이 보내는 소리 없는 비명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충분히 건강한데 정말 이런 훈련까지 필요할까?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자 동시에 가장 위태로운 오만이 담긴 한마디입니다. 저는 오늘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얼마나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비극이 닥치기 전까지 기다려서는 안 되는지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이성훈 씨였습니다. 55의 나이에 탄탄한 중견 기업을 운영하던 그는 누가 봐도 선망할 만한 건강한 중년의 표본이었지요. 매주 주말이면 필드에 나가 골프를 즐겼고 평일 퇴근 후에는 거르지 않고 헬스장을 찾아 땀을 흘렸습니다. 3년 전 노모의 진료를 위해 저를 찾았을 때만 해도 그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제 몸 상태 보십시오. 이 정도면 앞으로 30년은 거뜬히 문제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난해 10월 그의 아들에게서 걸려온 떨리는 목소리의 전화 한 통은 그 찬란했던 확신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사고는 너무나도 허망하게 찾아왔습니다. 늦은 밤 아파트 계단의 전등이 하필 그날따라 고장이 나 있었던 것이지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계단을 오르던 그는 마지막 한 칸을 앞에 두고 발을 헛디뎠습니다. 평소에 그였다면 순식간에 중심을 잡았겠지만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신경은 한 박자 늦게 반응했고 그의 몸은 무력하게 뒤로 넘어갔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고관절 골절로 2달간 침대에 누워 수술과 통증을 견뎌야 했고 이제는 한때 비웃었을지도 모를 지팡이에 의지해야만 겨우 걸음을 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퇴진날 쉰이 넘은 당당했던 대장부의 눈가에 맺힌 붉은 이슬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박사님, 3년 전 당신의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했더라면 근육은 몇 달만 열심히 노력하면 다시 채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신경은 한번 퇴화하기 시작하면 그 회복 속도가 근육보다 100배는 더디고 힘겹습니다. 사고가 터진 뒤에야 시작하는 훈련은 이미 늦은 수습일 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 관리와 같습니다. 차가 멀쩡할 때 오일을 갈고 소모품을 점검하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요. 엔진이 멈춰서고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차가 퍼진 뒤에야 정비소를 찾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상에 누워 지난 날을 후회하기 전에 지금 당신의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들을 포착해야 합니다. 자, 스스로 체크해 보십시오. 첫째, 건널목을 건널 때 갑자기 차가 오는 것을 보고 피하려는데 발이 예전만큼 빠릿하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노화가 아니라 당신의 신경전도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렸다는 경고입니다. 둘째, 주방에서 요리하다가 식재료를 집으려 몸을 돌릴 때 찰나의 순간 세상이 기우뚱하며 식탁 모서리에 몸을 부딪힐 뻔한 적은 없으신가요? 그것은 전정기관이 당신의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절박한 신호입니다. 셋째, 계단을 내려올 때 무릎이 힘없이 풀리는 느낌이 들어 무의식적으로 난간을 꽉 붙잡게 되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당신을 지탱하는 미세 속근육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신호를 무시한 채 운동하면 낫겠지 라며 무작정 걷기만 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저를 찾아왔던 주영숙 씨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던 그녀에게 저는 평형 훈련을 권했지만 그녀는 제 말을 콧방귀로 흘려들었습니다. 의사 양반. 나 매일만 보씩 걸어요. 걷는 것보다 좋은 운동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하지만 단순히 걷는 것과 균형을 잡는 훈련은 엄연히 다릅니다. 반년 뒤 결국 무릎 통증이 극심해져 신경 차단술까지 받아야 했던 그녀는 그제야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습니다. 평형 훈련이 왜 그토록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졌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통증의 근원을 직접 타격하기 때문입니다. 무릎이 아픈 이유는 무릎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몸의 균형이 무너져 무릎이 잘못된 각도로 과도한 하중을 견디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 통증 역시
근본적으로는 중심을 잡는 코어 근육이 제 역할을 못해 척추가 비명을 지르는 것이지요. 아무리 비싼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도 몸의 중심이 바로 서지 않으면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평형 훈련은 또한 우리 몸속의 만성염증이라는 보이지 않는 불꽃을 끄는 역할도 합니다. 관절염, 당뇨, 심혈관 질환의 배후에는 언제나 이 만성염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몸이 불안정하면 걸을 때마다 연골은 비정상적으로 마모되고 인대는 잘못된 방향으로 당겨지며 미세한 손상을 입힙니다. 이 작은 손상들이 쌓여 결국 염증의 바다를 만드는 것입니다. 10년 넘게 무릎 통증에 시달리다. 평형훈련 3개월 만에 설악산 등반에 성공한 왕옥자 할머니의 기적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몸의 안정을 되찾자 비정상적인 마찰이 사라졌고 염증은 자연스럽게 잦아든 것입니다. 놀랍게도 평형훈련은 당신의 잠자리와 마음의 평온까지 돌려줍니다. 몸이 늘 불안정하면 뇌는 추락의 공포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당신의 수면을 방해하고 감정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이제 이 모든 고통의 사슬을 끊어낼 구체적이고도 명쾌한 8가지 훈련법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의 무너진 균형을 재건하고 신경과 근육에 잠든 본능을 깨울 8가지 동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동작들을 난이도에 따라 3가지 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모든 동작을 한꺼번에 완벽하게 해내려고 조급해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당신의 몸 상태에 맞춰 차근차근 나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절대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훈련을 하실 때는 반드시 옆에 튼튼한 벽이나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두십시오. 혹시라도 몸이 휘청거릴 때 즉시 몸을 의지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전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무리하다가 훈련 도중 넘어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훈련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이지 훈련 중에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가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제1단계 대지에 뿌리를 내리는 기초과정. 이 단계는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나 평소 걸음걸이가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어르신들께 가장 적합한 필수 코스입니다. 첫 번째 동작. 벽 잡고 외발 서기. 벽 근처에 바르게 서서 한쪽 손을 가볍게 벽에 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벽을 꽉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살짝 얹어두는 느낌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손은 그저 마음의 안정을 줄 뿐, 당신을 실제로 지탱하는 것은 지면에 닿은 당신의 다리와 발바닥이어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한쪽 발을 지면에서 몇 센티미터만 살짝 들어 올립니다. 높이 들 필요는 없습니다. 30초 동안 버티다 보면 발목과 종아리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것은 잠들었던 근육들이 깨어나 우리가 여기 있다고 외치는 아주 건강한 신호입니다. 만약 손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면 아직 준비가 덜 된 것이니 며칠 더 연습하며 서서히 손의 의존도를 낮춰보십시오. 두 번째 동작. 앉았다 일어나기 제어 훈련. 적당한 높이의 의자에 앉아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그리고 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하체의 힘만으로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일어선 후에는 다시 천천히 의자에 앉습니다. 이때 핵심은 앉는 과정에 있습니다. 엉덩이가 의자에 닿는 순간까지 속도를 조절하며 아주 부드럽게 앉아야 합니다. 많은 분이 힘이 빠져 털썩 주저앉곤 하는데 이는 척추에 엄청난 충격을 주어 요추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을 10회에서 15회 정도 반복하면 당신의 코어와 허벅지의 조절력이 눈에 띄게 향상될 것입니다. 세 번째 동작. 일자선 따라 걷기. 집안의 바닥 타일선이나 마루 틈을 이용해 일직선을 찾으십시오. 마치 외줄타기를 하는 광대처럼 앞발의 뒤꿈치가 뒷발의 앞코에 딱 닿게 하여 한 걸음씩 내딛습니다. 시선은 발을 보지 말고 정면의 한 점을 응시하십시오. 10걸음에서 15걸음 정도 나아가는 동안
몸이 좌우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흔들리는 것이 바로 균형을 잡는 과정이니까요. 옆에 벽이 있다면 언제든 짚을 준비를 하고 자신감 있게 발을 떼보십시오. 제2단계. 신경의 본능을 깨우는 심화 과정. 기초 동작들이 익숙해졌다면 이제는 신체의 감각 시스템을 더욱 날카롭게 다듬어야 할 때입니다. 네 번째 동작. 지지대 없는 외발 서기 벽에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두 팔의 균형만으로 한 발 서기를 시도합니다. 몸이 기울어질 것 같으면 양팔을 벌려 비행기 날개처럼 중심을 잡으십시오. 목표 시간은 30초 이상입니다. 다섯 번째 동작. 푹신한 표면 위에서 서기 바닥에 베개나 여러 번 접은 두툼한 수건을 놓고 그 위에 올라섭니다. 지면이 불안전해지면 발목의 신경과 근육은 뇌에 엄청난 양의 정보를 보내며 치열하게 반응합니다. 처음에는 두 발로 서는 것부터 시작해 익숙해지면 한 발로 서는 도전을 해보십시오. 여섯 번째 동작. 눈 감고 버티기 양발을 벌리고 선 상태에서 천천히 눈을 감아보십시오. 시각이라는 거대한 도우미를 잃는 순간 당신의 몸은 마치 태풍 속의 작은 배처럼 격렬하게 흔들릴 것입니다. 이것은 비정상이 아닙니다. 전정기관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중입니다. 10초를 목표로 시작해 서서히 시간을 늘려가십시오. 단, 이 훈련만큼은 반드시 누군가 옆에 있거나 손이 닿는 거리에 벽이 있을 때만 시행해야 합니다. 제3단계. 자유를 위한 최후의 완성 과정. 마지막 단계는 당신의 뇌와 몸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경지입니다. 일곱 번째 동작. 외발 서며 머리 회전하기. 한 발로 서서 안정적으로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돌려보십시오. 혹은 작은 공을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옮겨 쥐는 동작도 좋습니다. 이는 뇌가 균형 유지와 부가적인 움직임을 동시에 처리하게 함으로써 일상의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극대화해 줍니다. 여덟 번째 동작. 태극권의 운수 동작. 태극권의 핵심은 부드러운 체중 이동에 있습니다. 구름을 밀어내듯 천천히 팔을 휘저으며 무게 중심을 한쪽 다리에서 다른 쪽 다리로 옮기는 연습을 하십시오. 전체 권법을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 단순한 움직임 속에 담긴 정교한 무게의 미학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몸은 무한한 수혜를 입을 것입니다. 기적을 만드는 10분의 생활 습관. 이 8가지 동작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드리는 제안은 3가지입니다. 첫째, 매일 2-3가지 동작을 골라 각 3세트씩 반복하십시오. 둘째, 전체 시간은 10분에서 15분 내외로 충분합니다. 과한 욕심은 피로를 불러 사고의 위험을 높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비결은 당신의 일상 속에 이 훈련을 녹여내는 것입니다. 저 역시 지난 5년 동안 매일 아침 양치질을 할 때마다 한 발로 서 있는 연습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칫솔질조차 힘들었지만 이제는 2분 동안 미동도 없이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지요. 당신도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 일자 걷기를 해보거나 텔레비전을 볼 때 앉았다 일어나기를 연습해 보십시오. 10초도 못 버티던 당신의 몸이 어느덧 고목처럼 단단하게 대지를 딛고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훈련이 실제로 한 노인의 삶을 어떻게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렸는지 제가 겪은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 차례입니다. 제가 평형 훈련의 중요성을 이토록 간절하게, 때로는 애가 타도록 외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의학적 지식을 전달하기 위함이 아니라 한 인간의 삶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본 목격자로서의 사명감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제가 경험한 가장 눈부셨던 재활의 기록, 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년 전 어느 따스한 봄날이었습니다. 78의 최 어르신이 따님의 부축을 받으며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지요. 어르신은 2년 전 집안에서 크게 한번 넘어지신 이후로 바깥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셨다고 했습니다. 한때는 동네를 호령하던 호랑이 같던 분이셨지만 낙상의 공포는 그분의 영혼마저
갉아먹은 듯 보였습니다. 효심 깊은 따님은 아버지를 위해 최고급 휠체어를 사다 드렸지만 어르신은 그것을 타느니 차라리 집 안에 갇혀 있겠다며 완강히 거부하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어르신의 곁에 앉아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어르신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이셨습니다. 박사님, 나는 그저 내 딸아이에게 평생의 짐이 되고 싶지 않을 뿐이라오. 그 한마디에는 늙어가는 부모의 미안함과 마지막 남은 자존심,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거친 손을 맞잡으며 약속했습니다. 어르신, 저와 함께 노력해 보시지요. 반드시 휠체어 없이 다시 걷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어르신의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한 달 동안은 벽을 짚고 외발로 서는 것조차 힘에 부쳤습니다. 다리는 마치 바람 앞에 선 가두픈 버드나무처럼 위태롭게 휘청거렸지요. 하지만 어르신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님의 말에 따르면 어르신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벽을 짚고 균형을 잡는 훈련부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어르신은 도움 없이 일자선을 따라 20걸음을 거뜬히 걸으셨고 6개월이 되던 날에는 지팡이도 없이 스스로 계단을 내려가 아파트 정문에서 신문을 사오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봄 어르신은 혼자 힘으로 당당하게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품에는 제게 주려고 챙겨오신 향긋한 차 한 봉지가 들려 있었지요. 어르신이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보시오. 나 이제 휠체어 없이도 어디든 갈 수 있소. 그 순간 어르신의 눈동자에서 뿜어져 나오던 광채를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에서 잃어버렸던 자유를 다시 쟁취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얼마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노년을 위해 지금 이 순간 작은 노력을 시작할 의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를 노년까지 자유롭게 만드는 것은 거대한 근육이나 비싼 영양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대지에 뿌리를 내린 고목처럼 흔들림 없는 신체의 안정성입니다. 하루 단 8분에서 10분의 동태 평형 훈련은 단순히 낙상을 예방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그것은 만성 통증을 줄여주고 불안한 뇌를 안정시켜 수면과 정서를 개선하며 무엇보다 당신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스스로 머리를 감고 스스로 신발끈을 묶으며 타인의 부축 없이 당당하게 길을 걷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품격이 있는 장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당부드립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훈련할 때는 주변에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벽이나 의자 등 의지할 수 있는 곳 옆에서 시작하십시오. 둘째, 서두르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동작부터 당신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 꾸준함이 정답입니다. 가끔 하는 고강도 운동보다 매일 5분씩이라도 지속하는 평형 훈련이 당신의 신경을 깨우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넷째,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만약 훈련 중 심한 통증이나 어지러움을 느낀다면 즉시 멈추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다섯째, 본 내용은 참고용일 뿐입니다. 건강상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먼저 받으시길 권합니다. 저는 지난 36년간 대학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수많은 환자를 만났습니다. 단 한 번의 낙상으로 인생의 빛을 잃어버린 분들도 보았고 꾸준한 훈련으로 다시 일어선 기적의 주인공들도 보았습니다. 저는 당신이 후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당신의 몸이 전하는 무게중심을 느껴보십시오. 앞으로 남은 수십 년의 자유를 위해 투자하는 이 8분은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혹은 당신이 사랑하는 부모님께 작지만 강력한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중한 정보를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특히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진 건강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이 십수년간 고통받으면서도 정작 원인을 몰랐던 무릎 통증의 숨겨진 진실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무릎이 아픈 진짜 이유는 무릎에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노년이 흔들림 없이 평온하고 자유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